연비부실 해외는 집단소송 우리는 천국이각.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시장을 더 이상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나 지원 역시 범국제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도피는 불가피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한 국내 기업의 해외 도피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지원이라는 측면과 또한 국내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법규제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역삼각합병 제도를 한번 살펴보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부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당초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에서 양 당사자 간의 주식이 주고받는 것만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에서 자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고 모회사 기업의 주식을 주어야 하는 시장 수요 즉 정삼각합병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이것만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회사가 특정 회사에 인수당하면서도 모회사의 주식을 저 통합회사가 여전히 자회사로 남게 하는 역삼각합병의 수요가 발생된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이에 양도가 어려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이 회사에 흡수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규정은 정삼각합병만을 허용하는 조문 형식을 취하여 후속 개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미국 델레웨어주의 합병 관련 회사법 규정은 합병 계약서에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정삼각합병이나 역삼각합병을 포함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수요를 충족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법 체계가 규제가 아닌 기업활동의 지원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도의 초점은 안타깝게도 기업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규제자 중심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규제 완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자. 최근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연비부실 기재가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기업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또한 국내 소비자도 동일한 이유로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 대략 4천억 원, 6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국내 하급심법원은 국내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다소 복잡한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실적인 역차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구매력 기준으로 본 2013년 GDP 규모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더 높다. 그럼에도 소비자보호법 제도는 상대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방치할 것인가? 또한 더 흥미로운 점은 국내 소비자 자체의 경쟁력이다. 화장품 등의 경우는 국내 소비자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를 신제품의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소비자의 수준은 국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안타까운 비정상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의 후진국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점은 규제 당국에서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법제도가 단지 보수적이라는 진보한 변명에서 벗어나 경제 규모에 맞게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향후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가 범국제적으로도 더욱 더 존중받는 법제도로 재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